자, 우리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사실은 놀이에 관해서 그동안 많이 풀어온 문제들이에요. 풀어온 문제들이지만 요거를 이제 조금 생각하는 문제로 서술하게끔 그렇게 이제 바꾼 형태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보시면 가를 읽고 유아의 놀이를 증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동그라미 1에다가는 기억에 관한 성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한 가지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계 설정에 있어서 비고치키가 강조한 성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기 조절을 증진시켜 주는 거. 그죠? 자기 조절을 증진시켜 주는 거. 자기 조절 증진시키기. 뭐 요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자기 조절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되고 증진시키기.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1번의 동그라미 2번, 비고츠키가 제시한 니은을 설명하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은, 발달에 있어서 상징놀이의 중요성, 요거를 이제 인지발달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뭡니까? 그쵸? 사물로부터 의미를 분리시켜 줌으로써, 사물로부터 의미를 분리시켜 주는 거를 도와주죠. 그쵸? 그렇게 하면서 추상적 사고의 발달을 준비하는 역할을 놀이가 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 시간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진술이 절대 안 된다. 설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생각을 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괜찮아요. 서답식 문제의 경우에는. 그쵸? 예를 들어 이러면서 쓰시면 돼요. 시간이 좀 모자랄 확률이 있지만은,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게 이제 알긴 알잖아요. 알긴 아는데 요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선생님들이 서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왠지 좀 불안하다는 거지. 내 서술이 잘 됐나? 이거 통으로 외우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유아가 나무 막대기를 말이라고 했을 때 나무 막대기라는 개념과 말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나무 막대기를 말로 사용하면서 놀이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하시오 했을 때 이 내용을 설명을 하시는데 안 해온 거는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럼 더 확실하게 내가 안다는 거를 못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키워드가 중요해요. 사실 키워드가 중요하지만 이거를 채점하는 교수들이 요새는 이제 열린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키워드의 범주도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안다는 거를 피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다가 이제 못 풀면은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이제 시간을 맞추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조절 증진하는 거. 그래서 비계 설정에서 성인의 중요한 역할은 그쵸? 자기 조절 능력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비계를 구성할 때 자기 조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조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이제 뭐 몇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얘가 뭐를 이제 그 작업 같은 거를 막 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비계를 제공해서 자기 수준보다 훨씬 높은 거를 하게 해준 거거든요. 처음에는 막 어려워했는데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도움을 싹 빼줘야 돼요. 그게 자기 조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자기 조절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열받는 것도 좀 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할 때도 나 혼자 얘기할 때랑은 달리 친구한테 얘기하는 건 좀 조절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협동학습이나 뭐 친구랑 같이 뭘 만들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조절의 의미는 비계를 좀 일찍 빼준다는 거, 적정한 시기가 됐을 때 비계를 이렇게 빼준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자기조절이 증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조정과 도움을 멈추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아가 가능한 한 많은 공동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고츠키 놀이의 이론 특성 보시면은 피아제보다 놀이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놀이는 사물과 행동으로부터 의미를 분리시키고 추상적 사고력을 증진시킨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제 말, 막대기 이 개념을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야 막대기를 가지고 이건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지식도 습득하게 돼요. 놀이라고 하는 것이 근접 발달 영역의 역할을 합니다. 놀이가. 그렇죠?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근접 발달 영역으로 이제 계속 머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적으로 성장하는데 놀이가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동화와 조절 중에서 동화가 우세한 활동이다 이렇게 본 반면에 그러면 놀이 갖고는 학습은 별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비고츠키는 굉장히 중요한 근접 발달 지대의 아이들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놀이이다. 이렇게 놀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디귿과 같이 놀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부정적인 역할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죠, 그쵸? 근데 놀이에서 나타난 감정 정화의 기제 두 가지를 설명하셔요. 이랬는데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일단 역할 전환과 반복 요거는 생각이 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쵸? 근데 요게 생각났는데 요걸 이제 쓰기가 힘들었을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생각이 안 나면 간략하게 쓰고 예를 들어 이렇게 쓰세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었는데 개념 틀릴 것 같으면 쓰지 마시고 예를 들은 게 근데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들은 얘가 확실하게 기억나고 막 이럴 때 개념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예를 막 들어준 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예를 들어 썼는데 얘가 틀렸어. 그럼 안 쓴 게 나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역할 전환은 나쁜 감정을 이제 가해하는 역할. 내가 맨날 피해자니까 그렇죠? 가해하는 역할을 해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서 해보면서 부정적 감정을 전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긴 해요. 근데 부정적 감정을 전이하는 거, 요게 이제 역할 전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은 부정적 상황을 여러 번 재현하면서 충격과 상처를 약화시켜 나가는 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이긴 한데 이제 이렇게까지 뭐 프로이드에 대해서 잘 알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의미가 비슷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이제 예를 쓰셨어도 답이 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프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역할 전환, 반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전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체물에. 그리고 반복은 점점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해보면서 약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현대적인 놀이 이론을 다 정리를 해두었고요. 프로이드 역할 전환과 반복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전체적인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3번 보시겠습니다. 루빈이 개발한 사회적 인지놀이 기록 양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이 양식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양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외우셔야 하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리을에 들어갈 놀이를 쓰고 리을은 뭐죠? 이제 규칙 있는 게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유아의 발달 과정에 나타나는 규칙 있는 게임이 유아의 놀이에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유아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좀 쓰셔야 되겠죠. 자,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규칙을 처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점 사회적 관계라든가 사회성이 좋아지면서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이러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는 안 되잖아요. 조금 성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면서 놀이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세분화해요. 그렇죠? 규칙이 훨씬 이제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규칙도 변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단순히 이제 아이들이 그냥 단순한 규칙, 뭐 누가 정해준 규칙 이런 거 갖고 놀다가 이제 규칙을 만들고 세분화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규칙을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루빈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이런 식으로 혼자놀이, 평행놀이, 집단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지적 놀이를 기능놀이, 구성놀이, 극놀이, 규칙 있는 게임 이렇게 이제 분류한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은 루빈의 관찰 척도입니다. 요 이제 탐색하고 읽기는 이제 보통 빼죠. 읽기도 처음에는 이제 놀이 범주에 넣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뺐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탐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놀이하고 탐색은 크게 막 분리하기도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통 놀이 척도 할 때는 요거까지 규칙 있는 게임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밀란스키가 이야기한 놀이 유형과 특징을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능놀이, 이제 구성놀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기능놀이, 사물놀이, 기능놀이 이런 것들은 영화기 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 기능놀이, 사물놀이로 이제 사물놀이 형태로 좀 커서도 많이 나타나요. 사물을 탐색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기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커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제 구성놀이는 뭐 이제 애들이 워낙 좋아하는 놀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있는 게임은 사실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로 말하면 막 형식적 조작기 돼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심지어 어른들도 막, 그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게임은 가장 늦게까지 나타나는 놀이의 형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규칙에 대한 이해도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점차 세분화된 규칙, 뭐 이런 규칙을 어떻게 제한할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규칙 만들기. 얘네들이 지금 게임하는데 게임을 실제 하는 것보다도 규칙 만드는 거에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유아의 인지가 발달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피아제도 보시면은 여기 규칙 있는 게임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에서 이제 규칙 있는 게임을 하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 조작기에는 사회적 관계, 놀이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놀이와 집단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반면에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된 규칙을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이제 애들이 지적으로 발달할수록 규칙 만들기에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규칙 만들고 변경하고 뭐 이런 것들. 사회적 관계를 많이 의식하면서 서로 조화와 타협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 보시면 가는 동작 교육과 유아의 발달을 나타낸 건데 동작 교육은 유아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아 시기에 다양한 동작 활동을 통해서 발달을 도모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자, 가에 보시면은 동작 교육은 그죠? 창의적 표상 능력, 전인적 발달 뭐 이런 거랑 다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5개 영역하고 신체 이 운동하고는 굉장히 신체의 어떤 성숙도나 신체 활동 이런 거는 신의사 예자 모든 영역이 다 관련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인성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열린 문제인데 이게 워낙 유아들의 신체 발달이나 신체 운동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영역하고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을 쓰실 때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면 이럴 때는 콕 찍어서 몇 개. 신체하고 인지, 그 다음에 신체하고 사회성. 저는 이제 그렇게 쓴 거잖아요. 사회관계. 아니면 뭐 신체하고 다른 거 하여튼 다 언어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신체하고. 근데 이유가 타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유아 시기에 사실 신체 발달하고 인지 발달, 학업적 성취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경향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래하고 신체 활동 같이 하면 사회관계의 발달도 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타당성을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신 것이 이제 맞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답이 되는 그런 열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 대체로 보시면은 유아 시기에 신체 발달, 다양한 동작 경험이 신체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작 경험을 하는 것이 신체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몸을 막 조절하고 움직이는 것이. 그리고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그리고 인지 발달하고도 학업 성취나 인지 발달하고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 발달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동작 활동하면서 단어 같은 거를 배우는 거예요. 단어의 뜻도 배우게 되고 뭐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신체 부위 명칭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백조처럼 해볼까 이러면 백조 그냥 알던 거를 깊이 생각하면서 백조라는 말의 그런 의미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백조랑 관련성 있는 단어들도 야 너는 백조가 아니라 야 참새 같다 야 막 이러면서 그쵸? 참새잖아 그건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여러 단어가 가지는 그런 의미들도 더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실게요. 2번은
나와 같은 기본 동작에 동그라미 1의 명칭을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 그 동작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나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전부 다 회전하기, 돌기 설명하고 있죠. 그쵸? 나의 동작은 시계바늘이 돌고, 팽이도 돌고, 그 다음에 매트를 깔고 또 돌고, 계속 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돌기, 회전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기, 회전하기의 정의, 몸 전체를 수직이나 수평의 축으로 돌리는 것, 요거예요. 그쵸? 안정 동작은 균형 동작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이거, 그리고 이제 비동 동작이라고도 하고. 자, 그래서 일부의 그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균형성을 더 강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균형 잡기도 있지만 피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하기는 이제 여기 이동 동작에 넣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이동 동작에 넣어 놓기도 하는데 균형 동작에 넣어 놓는 이유는 이렇게 뭔가를 피할 때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피하기, 균형 동작. 그다음에 이제 뭐 구르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구를 때 발을 분명히 띄는데 이게 뭘 비이동 동작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균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정 동작이라고 해요. 안정 동작. 비이동 동작은 안정 동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균형 동작, 안정 동작.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 그 동작까지 설명하셨죠. 그렇죠? 몸 전체를 수직이나 수평, 축으로 돌리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다와 같이 두 교사는 노랫말에 맞춰 율동을 했어요. 김 교사와 박 교사가 진행한 리듬 동작 활동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자, 김 교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악에 맞춰서 움직임의 형태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동작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동작을 구체적인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런 걸 좀 정해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움직였어요.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구조적인 그런 동작 활동이죠. 구조적 동작 활동이고 박 교사는 일정한 소절까지는 동작을 만들어 놨어요. 노래가 있다면 두 마디까지는 동작을 만들어 놓고 셋째 마디, 넷째 마디는 자유롭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거는 이제 반구조적인 리듬 활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김 교사는 형식적 구조적 리듬 활동, 박 교사는 반구조적 리듬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좀 쉬었다가 3번부터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실게요.